자, 안녕하세요. 방구석TV 정소장입니다. 자, 참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밀린 거 다 해가지고 오늘 좀 종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영전국제도시 아파트 시장 점검이라는 이름으로 물가, 금리 변화, 그리고 새 정부 부동산 정책, 거래량과 매물 현황들, 그리고 신규 입주 단지가 있잖아요. 올해 분양 소식들 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최근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는데요.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죠. 4.8%포인트 상승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한국 기준금리는 이제 4월 14일 날 인상을 했어요. 0.25%포인트 인상을 하여서 현재 1.5%죠. 이 연속된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의 경우 4월에 한 차례 0.25%포인트 올려서 지금 0.5%인 상황입니다. 세계 식량 가격 상승 장기화 우려와 에너지는 불확실성이 높고 그야말로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 할 정도로 전기, 가스, 수도 할 거 없이 4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방송하는 날짜가 3일이거든요. 4일 새벽에 FOMC 정례 회의를 통해 예고된 바와 같이 이제 빅 스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것이냐 지금 요거를 가지고 지금 시장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주식시장에서부터 먼저 선제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번 5월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0.5% 빅 스텝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까지 2.5에서 한 3% 수준은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 양적 긴축을 이제 규모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가 되느냐 뉴스 기사들이 나올 텐데, 한은 역시 4월 물가 추이와 글로벌적인 통화 정책 압박으로 인해서 4월에 이어 5월에 한국 기준금리 인상까지 거론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예상 시나리오대로라면은 이게 7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기록적인 물가 상황과 내일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서 5월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3일자 발표된 게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4.8% 나온 걸 보면 신임 한은 총재도 이제 이거에 발맞춰가지고 5월 금리 인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시점인 거죠. 이번에 빅 스텝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6월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금리 상황과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하는 11일이 지난 후에 이제 부동산 정책 윤 당선인이 이제 그동안 공약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부동산 정책 관련해 가지고는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이제 임명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바로 추진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첫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와 재초안, 재건축 안전진단 등의 이제 정비사업 관련된 제도들이죠. 자, 이 부분들을 손을 대겠다. 합리적으로 개선시키는 방향을 정했다고 합니다. 최근 그 시기와 시간을 가지고 좀 검토하겠다라고 발언했다가 굉장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반발이 거세지자 공약대로 이행할 것에 이제 세기를 받고 나섰는데, 자, 공공은 그렇다 치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대규모 공급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몫을 할 수는 있겠지만 분양가 상승을 견인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고분양가로 인해서 미분양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점이 양날의 검인 거죠. 자, 두 번째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신만호 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임대 아파트, 이 정부에서 공공임대 아파트가 나올 줄 몰랐는데 공공임대 50만 호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이제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부담 완화를 더불어 다주택자 그 중과 유예하기로 했던 1년 시행하는 거죠. 비록 1년간 유예하겠다는 점인데 이게 단기적으로는요 상급지들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중과세 없이 이제 매도하기 위해서 매물들이 이제 증가되는 것으로 인해서 조정 요인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요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서 이제 LTV 80%, 그다음에 규제 지역 상관없이 주택 구입 가구 LTV 70% 완화하기로 이거는 확정을 했다고 기사가 나와요. 자, 물론 여기서 가장 화두가 되었던 게 DSR 완화는 이제 한 발 물러났는데 현재 가계부채 증가로 DSR까지
손대는 거는 이건 미친 거죠. 솔직히 이거는 그래도 이 정도라도 지금 대출이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주택자 분들이나 내 집 마련을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소득만 받쳐준다고 한다면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해볼만 하겠죠. 자, 다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제 임대차 2법이죠. 전면 재검토하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뭐 폐지가 될 것이냐, 뭐 단계적으로 이제 조정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도 많았었는데요. 일단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방향을 정했지만 폐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영종하늘 도시 14개 단지 연간 거래량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거래량이 이제 마감이 됐어요. 19건으로 아무래도 6월 전까지 큰 폭으로 거래량이 살아날 것 같지는 않고 6월 이후 거치는 이제 매물들과 다주택자 중과 유예로 인한 시장 상황을 보면 3, 4분기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얼추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소형 평형대 거래량과 최근 이제 이편한 세상 오션하임의 거래가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데 연속적으로 지금 큰 폭으로 하락된 거래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뒤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연간 거래량을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작은 도시에서 이나마 선방을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영정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도권 전방위적으로 거래량이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비슷한 추세라서 패스하겠습니다. 일단 이 보시면은 예전에도 많이 보셨던 자료긴 한데 지금 보면은 3월달 19건으로 이제 마감이 됐고 4월달은 아직 집계 중이지만 15건까지 지금 5월 3일 날짜인데 15건 거래량이 있었다. 자, 다음은 영종하늘 도시 중산동 지역 매물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 1월부터 점진적으로 매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매매, 전세, 월세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최근 입주를 시작한 운서 지역은 어떨까요? 자, 그만큼 전세 매물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서 빠르게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매는 조금 증가하고 월세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 매물이 많이 줄었죠. 자, 운서 지역의 경우 아무래도 이제 운서 SK뷰 1차와 반도 유보라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들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예상보다 얼추 빨리 정리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은 운서 SK뷰 1차 스카이시티 단지의 매매 거래 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가 언저리에선 지금 실거래가가 등록이 되어졌고 직거래 18건, 중개거래 11건으로 3월하고 4월달 거래량이 총 29건 명의 변경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가끔 전화하셔서 실제 저 가격에 거래된 게 맞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금 떠안고 하는 거죠, 뭐. 그쵸? 운서 SK뷰 스카이시티 매물 등록 현황은 매매 9건, 전세 154건, 월세 74건 매물이 등록되어 있고요.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 매매 3건, 전세 79건, 월세 21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매매 거래 내역은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자, SK뷰 1차 스카이시티와 반도 유보라의 전세 거래, 이번에는 전세 거래입니다. 전세 거래 실거래가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2억 초중반대에서 최근 거래가 이루어졌네요.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전세가가 힘을 받지 못하다 보니 하늘도시 중산동 지역까지 이 전세 시장도 타격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올해 7월부터 호반을 시작으로 또 줄줄이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전세 시장도 다이내믹할 것 같습니다. 자, 중산동 지역 매매 실거래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직전 신고가 대비 평균 가격들이 4천에서 많게는 1억까지 떨어진 단지들도 있고 대체적으로 기본 몇천씩은 매매 실거래가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거래량 자체가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 6개월 전 매도 물량에서 가격이 빠진 매물들이 거래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국민평형대인 84제곱미터에서 낙폭이 더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 거래량 대비 하락 거래 비중이 이제 90%가 넘는다고 봐야겠죠. 비교적 단지별로 지금 가격이 좀 내려온 급매물들 위주로 거래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사실 뭐 새 정부 출범 후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영종 지역은 5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들이 이제 대부분 많잖아요. 대출액이 대체적으로
타 지역 10억 넘어가는 아파트들에 대비해서 대출액 자체가 작다 보니까 분양 수요에서 기축 매수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영종 지역에는 다분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자, 소득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요, 전세자금 대출처럼 생애 최초 분들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대해볼 만하긴 한데, 이 금리가 이제 미쳐가고 있어서 이 대출 완화와 대출 금리 상승이 이제 싸움이다 보니까 내년 부동산 시장이 참 볼만할 것 같습니다. 곧 후반부터 또 다시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될 텐데 입주단지들과 분양 캘린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 시점 5월이다 보니까요,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호반 서밋 1차 매물이 이제 시작되고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전세 매물이 92개나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운서 지역 입주단지들이 대체적으로 5월 안에는 마무리가 되어야겠는데 SK뷰 2차 909세대가 또 진행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겠죠. 자, 화성 2차와 동원 로얄 두크, 그리고 내년 4월 이편한 세상 3차였죠. 센텀 베뉴가 이제 1409세대가 대기를 하고 있어서 영종도에 또 한 번 대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올해 이제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단지에 실입주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지금 영종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입주를 맞이하면서 이제 신규 입주 아파트로 가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매물에서 또 이제 공실이 발생하는 이제 역순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분양 예정 부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A60 블럭, A33 블럭, A37 블럭, 그리고 이제 주상복합이 들어설 RC3도 준비하고 있죠. 아파텔이 이제 일부 분양을 시작을 할 건데 한 6월 정도에 일단은 이 표에서는 제외를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호반 서밋 2차인 A56 블럭이 이제 다음 달에 일반 청약 물량 공고가 예고되었죠. 4개 블럭이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랑 내년. 자, 운서 2개 블럭이 이제 분양 소식들이 나오는데 발빠르게 영상 제작하여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단지별 주간 브리핑도 빠르게 영상 제작하여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